굉장히 그림 같고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아이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좋게 나오는 애들 꼭 한두 명씩은 있었죠. 반면에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,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. 머리는 타고나는 거라 그러는 걸까요? 아니에요. 오늘 이 영상을 보면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 아니다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. 우리 보통 아이가 조용히 가만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기특하잖아요. 그런데 10분 앉았다가 일어나고 막 돌아다니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고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니? 가만히 좀 앉아서 그냥 하나만 좀 진득하게 좀 해봐봐 좀 이러면서 구박을 하기도 하죠. 그런데 사실 공부는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진득하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한다고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.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사람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배우면 쉽게 잊어버린다고 했거든요.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. 한 번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벼락치기로 열심히 10시간 동안 한 과목을 공부했다고 치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. 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우고 나서 바로 그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기억하고 또 한 3일 뒤에 또 잠깐 한 번 보고 또 뭐 한 7일 뒤에 또 잠깐 한 번 보고 그 잠깐이라는 게 정말 5분에서 10분? 이 정도만 봐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. 그냥 가다가 5분, 뭐 한 10분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10시간 열심히 공부한 애보다 훨씬 더 성적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이제 왜 벼락치기를 한 나보다 공부하는 것 같은 걔가 성적이 더 좋았는지 이제 아시겠죠? 이렇게 시간차를 둔 반복적인 연습을 스페이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.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부모님이나 교사가 숙제를 낼 때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. 사실 숙제는 양보다 빈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숙제를 꾸준히 내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적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하고요. 숙제를 꾸준히 혼자서 하게 되면 자기 조절 능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.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다시 읽기는 학습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게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. 대신에 인출 연습을 하는 게 좋은데요. 인출 연습이라고 하면 내가 익힌 것을 다시 말로 말하거나 아니면 문제로 풀어보거나 뭐 이런 굉장히 액티브한 활동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선비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굉장히 그림 같고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 아이는 아무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그림처럼 앉아서 아무 말 없이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좀 액티브하게 이 문제집도 풀어봤다가 또 여기랑 관련된 또 다른 문제집도 찾아봤다가 저쪽 책꽂이에 갔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걸 칭찬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익힌 것을 말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심지어 자 이제 네가 배운 내용을 이제 남한테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말해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 점수가 12%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. 실제로 남을 가르칠 때 훨씬 더 많이 배운다라는 걸 프로테제 효과라고 하는데요. 아마 이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할 때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이렇게만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배운 거 있으면 엄마한테 한번 설명 좀 해줘봐. 아빠한테 가서 또는 동생한테 자랑 좀 해봐.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. 저는 이제 첫째랑 둘째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첫째에게 둘째 공부를 좀 가르쳐라. 그러면 엄마가 용돈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. 첫째 아이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저는 편하게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? 이런 식으로 아이가 배운 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. 우리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어떤 개념을 배우고 또 거기에 관련된 뭐 유형 문제를 풀고 또 개념 배우고 유형 풀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잘 정리돼 보이고 또 공부를 되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유형을 완벽하게 풀고 또 그 다음 유형을 완벽하게 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 유형을 섞어서 푸는 게 훨씬 더 오래 기억하고 회상도 더 쉽게 되고 성적도 더 높게 나온다고 해요. 2007년 연구에서는 여러 유형들이 섞인 그런 문제를 푼 아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수학 성적을
비교를 했거든요. 여러 유형의 문제가 섞인 이 인터리빙 방식의 문제를 푼 아이들은 평균이 63점이 나왔는데 단일 유형, 한 유형끼리 반복해서 푼 문제들은 평균 20점이 나왔다고 해요. 생각보다 굉장히 차이가 크죠. 이걸 인터리빙이라고 하는데요. 만약에 유형이 A, B, C 유형이 있다. 그러면 A 쭉 한 다음에 B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, B, C, A 이런 식으로 여러 유형의 문제를 섞어서 푸는 게 훨씬 더 성적이 높게 나옵니다. 그런데 많은 문제집에서 보면 한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유형이 비슷한 게 쭉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는 거죠. 혹시 아이들이 문제를 막 여기 풀었다가 저기 풀었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다 풀기만 했으면 그래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무 오래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생각보다 집중력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아주 짧게라도 공부하는 중간중간 일어서서 한 5분 정도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만 해도 훨씬 더 집중력이 높아지고요. 운동도 학습 능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2005년에 뉴로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나이가 든 쥐를 운동을 시킨 거예요. 보통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운동을 시켰더니 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운동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돼도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. 이때 쥐들이 한 운동이 그 휠 있죠. 막 달리기 하는 거. 그 운동이었거든요.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 달리는 거였어.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.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다가 너무 찌뿌둥해서 막 그냥 집안을 돌아다닌다던가 아니면 막 혼자서 막 뛰다가 다시 한다던가 이런 거 너무 괜찮고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앉아서 좀 공부 좀 해라 이러지 마시고 잘하고 있어. 좀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군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. 자, 오늘은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 아니다 라는 거 배워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? 생각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인식이 과학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셨죠. 사실 뭐 아이들의 행동이나 뭐 학습 이런 부분에서 색다른 결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. 남들이 모르는 이런 정보들을 아주 빨리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웃집 박사엄마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누구보다도 빨리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. 지금 이 영상이 좋으셨더라도 제 채널이 지금 작아서 구독을 안 해두시면 어디서 찾지? 이러실 수 있어요. 꼭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